보시죠. 다음, 41쪽이죠. 요약집 41쪽. 6장.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6장 1절. 시설의 종류와 설치 관리. 큰 목차를 보시면, 1번 기반시설, 2번 도시군계획시설, 42쪽에 3번 광역시설, 4번 공공시설, 5번 공동구. 44쪽 6장 2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도로 만들 땅. 1번 건축물 공작물 금지. 2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고시. 3번 2년 미집행 어찌고저찌고 가공 계제. 46조 4번 10년 미집행이고 지무기태 이면 매수 청구 매수하지 않으면 3330. 48조요 5번 필요 없거나 10년 미집행 때 지방의회 보고 해제 권고 해제한다. 굵은 6번 10년 미집행이고 집행계획 없으면 해제 신청할 수 있다. 51조 굵은 7번 20년 미집행 되면 실효 효력상실 되고요. 52쪽에 6.3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굵은 1번 시설결정 도시군관리계로 유치결정. 2번 시행자. 3번 실시계획으로 설계도 결정. 54쪽 4번 사업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6조 굵은 5번 준공검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상들이 있고 다시 41쪽 오시죠. 41쪽에 6장 1절 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 다 요약한 게 그 표인데요. 일단 문장 보고 가시면 굵은 1번 기반시설, 동그라미 1번 도로수도 하수도 학교 등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적시설 53가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그것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 중에서 3가지 도자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이것저것 세분할 수 있다. 굵은 2번 도시군계획시설, 동그라미 1번 지상수상 공중수용지하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가 중요하죠. 세롬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뭐 뻔하거나 당연하거나 아니면 경미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X. 다음 좋아하세요.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당 시설 설치할 위치가 정해진 시설. 그것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무슨 동 100번지 일대 4차로 도로를 내겠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 됩니다. 그 아래 표의 두째 줄에서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의시설. 그냥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다가 있는데요. 그 1번 교통시설에 도로철도 항만공항 주차장. 여기서 주차장 X예요. 주차장은 임의시설로 넘어갔는데 아무튼 오타고요. 주차장 X. 그래서 몇 가지들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세 번째 칸은 뻔한 거 가벼운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표의 첫 번째 칸이요. 1번 교통시설, 2번 공간시설, 3번 유통공급시설,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5번 방제시설, 6번 보건위생시설, 7번 환경보호시설, 기초시설 등으로 해서 53가지를 7가지로 묶어놨습니다. 굵은 3번 광역시설 둘 이상이 광역이죠. 동그라미 1번 첫째 주거대 둘 이상 특광시군의 관할구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광역시설. 동그라미 2번 설치관리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 특광시군이죠.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에 따르고 그 다음에 설치는 시설사업 시행자하고 관리는 국가지방이 한다. 동그라미 3번 예외 광역 둘 이상이니까 작은 1번 그 둘 이상 특광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과 설치 관리할 수 있고 작은 2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KTX 같은 경우에는 특수법인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굵은 4번 공공시설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요. 53가지 중에 27가지 공적 성격이 센 것. 동그라미 2번 공공시설은 만들기만 하면 국가 등 관리청에 공짜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해설이요. 민자고속도로 만들었습니다. 부일드 했죠. 그 다음에 준공검사와 동시에 도로 소유권은 국가로 이전된다고요. 트랜스페르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행자가 국가계약에 따라 20년, 30년 동안 투자 운영하면서 투자운동 회수하고 이익을 번다. 오페라테 하는 거죠. 오페라테요. 카페라테요. 오페라테요. 아무튼 BTO 개론에 나오는 거죠. 굵은 5번 공동구. 그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검은 바탕 칠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공동구입니다. 뭔가 파이프들을 다 집어넣자는 거죠. 그 중에 넙죽이 하얀 바탕에 보면 하얀 쪽 그림 중에 넙죽이 보면 작업 통로 양쪽에 있죠.
그러니까 1톤 정도 크기의 트럭들, 전기 트럭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 통로도 있는 파이프 덧자는 곳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공동구 지하매설물 공동 수용한다.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둘째 줄 괄호 첫 번째 공동구가 여의도이죠. 여의도 신도시건설 200만 초과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돈 들여서 만들었으면 다 집어넣어라. 다섯 줄 작은 2번 가스관 하수도관은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4, 5, 6 돈에 대한 것 세 가지요. 공동구는 파이프 사업자를 위한 시설이죠. 그래서 파이프 사업자 돈 세 가지 내야 됩니다. 설치 개량 비용, 공익 개발 사업 시행자만이 아니라 파이프 사업자도 설치 비용 내야 되고, 동그라미 5번 차지해서 쓰는 만큼 점용료, 사용료도 내야 되고, 동그라미 6번 공동구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죠. 특광지군이 관리하고 그러니까 파이프 사업자는 공동구 관리 비용도 내야 된다. 이상 전체를 다 요약한 게 두 장 앞에요. 그러니까 41쪽이요. 그러니까 41쪽 오시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그러니까 53가지 필요하다. 기반시설 2조.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된 거죠. 나성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여기에 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이 빨간선 두 줄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가 있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것들도 있죠. 군 3개 합쳐서 시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시청 지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도시군관리계획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다. 두 번째로는 도시군입니다. 도시군 네 글자 뭐예요? 특광시군이죠. 그 특광시군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죠. 그런데 둘 이상 특광시군, 그러니까 특별히 더 큰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덩치가 큰 것 둘 이상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광역시설이라고 하죠. 광역시설 둘 이상이니까 요거 설치 규정 시행자가 한다. 관리 규정 국가지방이 한다. 그걸 그대로 따서 하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이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A 플러스 B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할 수도,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수법인 KTX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53가지 중에서 공적 성격이 센 27가지를 뭐라고 하고요? 공공시설이라고 하고 국가에 넘어간다. 그 53가지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공동구가 있는데, 공동구는 파이프들이 들어가니까 파이프 사업자들을 위한 시설이죠. 그러니까 출주공동구 200만 그러니까 초과대는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파이프 사업자는 돈 3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 사업자는 무슨 돈도 내야 되고요. 설치 비용 내야 되고, 차지해서 쓰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점용료, 사용료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도둑고양이들 놀이터 되면 안 되니까 관리 비용도 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1절 전부 다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2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44쪽에 그러니까 6장 2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99번지, 그러니까 100번지, 101번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99번지, 그러니까 100번지, 그러니까 101번지, 그러니까 이쪽에 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시설 결정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결정 뭐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걸 시설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로 만들 땅 됐다고요. 그러니까 있던 것도 싹 철거를 할 판에 여기에 있던 그러니까 기와집 또 철거를 할 판에 없던 걸 새로 지으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는 그러니까 건축물 허가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작물
허가해서도 안 된다. 뭐 있던 것도 철거를 할 것이니까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그 위치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공적인 땅, 국유지, 공유지. 그러니까 공익사업 하는데 써야죠. 그러니까 내다 팔지 마라. 내다 팔면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기 땅 주인 A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시행자가 사업하기를 기다려야죠. 첫 번째 계획 나왔고 도시군관리계획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이 나오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가겠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매수를 하게 될 거고, 뭐 건물도 못 짓는 땅, 뭐 계속 뭐가 건물도 못 짓는 땅, 뭐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돈 받고 나와서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건물 지을 수 있는 새 땅을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사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언제쯤 할지, 그러니까 언제 할지가 중요한 거죠. 언제 할지 그걸 알아야 언제 사갈지를 땅 주인은 알 수 있고, 이 옆 땅 주인도 언제 할지, 그러니까 사람도 다니는 인도도 있는 도로면 그러면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건물 지어서 떼돈을 벌 수가 있겠죠. 다들 언제 할지가 궁금한 겁니다. 45쪽에 굵은 2번,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옆에 찍으면 펴요. 그러니까 착수한 거는 이미 착수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미집행 아직 결정만 해놓고 착수하지 않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수합니다. 돈 없습니다. 뭐 언젠가 돈이 나오면 하겠죠.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광 시구는, 둘째 줄 시구는 그러니까 시설결정 고실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해서 발표하는 건 2년. 결정한 그해 연말 예산 배정, 다음에 연말 예산 배정은 지나야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착공 일정은 몇 년 내외요? 3년 내외인 거죠. 그러니까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할 것은 1단계, 3년 후에 할 것은 2단계에 포함한다. 뭐 동그라미 3번, 한 번 3년은 영원한 3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2017년에 3년은 뭐고요? 17, 18, 19. 2018년 되면 18, 19, 20. 그러니까 19년 되면 19, 20, 21 되니까 매년 검토를 해야죠. 동그라미 3번,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해서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시행할 것은 1단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문제죠. 돈이 있으면 초장에 많이 들어가고 돈 없으면 다 뒤로 밀리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대학 교수들이 만지작거린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죠. 심의 거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요. 시설 결정했으면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발표를 하는데요. 2년 안에 발표는 하는데 발표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몇 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고요.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시설 결정 해놓고, 칠판이요. 뭐도 못 짓게 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그러니까 2년이 지났다고요. 2년 지나도록 착수도 안 했고, 관청에서도 언제 할지 가늠을 못 잡고 있죠. 아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2단계에 포함됐다. 3년 뒤에나 봅시다. 바로 사업할 가능성 없죠. 그러면 지 맘대로 지을 수는 없고 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지붕 없는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의 면적 늘어나지 않게 조금 손대는 거예요. 내부 수리 중인 거죠.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다. 얘는 기존 건축물이고 이건 없던 거 새로 올린 거죠. 새로 올려놓고 이것도 돈 내놔라. 좀 나쁜 사람이죠. 누구 부담으로 철거하고요. 사업하기 3개월 전에 알리면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2년 미집행 어찌고저찌고 가공 개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문장 다 동그라미 1번, 2번 그 표에 다 들어있고 빠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문장 안 읽어도 되고요. 굵은 4번 10년 미입행 지목이 돼이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설 결정 해놓고, 7번이요. 시설 결정 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건물 못 짓는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 누구만요? 지목이 돼.
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는 지금 뭘 기다렸어요? 시행자가 매수하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10년 지나도록 매수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사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국토개혁법입니다. 누구한테요? 특광시군에게요. 아니면 시행자, 아니면 시설 책임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죠. 매수 청구가 있으면 10년의 기간, 10년에 얼마요? 10년에 6월에 2년이죠. 10년에 6월에 2년입니다. 그러니까 6월 안에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매수 못하겠다.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기로 했으면 몇 년 안에 사야 되고요. 그러니까 2년 안에는 사야죠. 그러니까 개인이 관에 돈 낼 때나 관에서 개인에게 돈 줄 때나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원칙. 그러니까 돈 없는 불쌍한 동네 어디요?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경우에는 그러니까 채권, 종이딱지 주고 땅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산다고 해놓고 2년 지나도록 사지 않으면 아니면 첫 방부터 못 사겠다 고 했으면 이놈들아 숨을 쉬게 해달라. 63빌딩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허가받아서 지금 한 거예요. 3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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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 요건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돼인 토지의 소유자, 지목이 돼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지목이 돼인 토지의 소유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7번 보시죠. 건축물 당연하죠. 여기서요. 여기에서 시행자가 사갈 때 땅만 사가요? 건물도 사가요? 건물은 놔두고 사갈 수는 없잖아요. 돈 되는 거 싹 사가죠. 돈 되는 거 다 사갈 겁니다. 돈 되는 거 싹 사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다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시계획인가 그에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실시계획 고시, 사업 착수, 시행자가 매수를 시작한다고요. 시행자가 매수를 하러 왔는데 거기다 대고 내 땅 사가라. 사러 왔다고 뭐 또다시 매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 상대방, 매수 의무자, 시행자 아니면 설치관리 의무자. 시행자는 설치관리 의무자가 애매하면 그러니까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10년에 6월에 2년 매수 청구가 있으면 6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에 6월에 2년 매수 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국토개혁법, 토지보상법에 따른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때 땅 뺏는 법이죠. 돈 주고 강제로 살 수 있다는 땅 뺏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적 주체가 땅 살 때, 협의에 의해서 땅 살 때 이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3억짜리 땅을 100억 주고 사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요, 그 셋째 줄 옆에 아니면 그러니까 셋째 줄 위에요, 둘째 줄 끝에다가 그러니까 따옴표 공시지가로 한다 X 쓰시고요. 요것만 틀린 거죠. 땅 사는데 공시지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그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여기 표준지, 그러니까 A 이쪽 표준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쪽과 땅값 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사가는 거지. 이 땅을 사는데 이 가격으로 산다. X. 이 땅을 사는데 이 가격으로 한다. X. 당연한 얘기죠. 공익시가로 한다. 말이 안 되고. 또 이거는 지금 공익사업이니까 수용이죠. 또 다른 얘기도요. 그러니까 민법족보요. 민법족보에서 뺏는 것,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두 사람 거 뺏어오는 게 뭐고요? 매도 청구가 있죠. 매도 청구 때는 뭐예요? 시장 가격, 시가로 사는 거죠. 아무튼 가격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메모하시고요. 공시지가로 한다, X. 매도 청구 때는 뭐로 산다고요? 시가, 시장 가격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 이렇게 현금으로 사는 게 원칙인데, 돈 없는 불쌍한 동네, 동그라미 5번. 지방자치단체이고, 두 가지 경우 때는 채권, 종이딱지 주고 가져올 수 있다. 첫 번째 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두 번째 점, 부재부동산 비용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요. 그것까지 다 쓰면, 그러니까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재부동산 비용무용 토지. 그러니까 1억짜리 땅이면 3천만 원은 현찰 주고,
그러니까 7천만 원 강제로 딱지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10년 내 상환해야 되고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매수고부 매수년 때 허가받아 3330 알 수 있다. 점. 그러니까 찌끔한 집 3층이야. 점. 찌끔한 가게 3층이야. 점. 찌끔 더 큰 가게 3층이야.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까지인 거죠. 뭐 채권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48쪽에 그러니까 굵은 5번 그러니까 필요 없거나 10년 미집행 때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제 권고한다가 있는 거죠. 네, 조금만 보시고 나면 뭐 내용들은 별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검은 바탕형 표회가 5칸, 첫 번째 칸과 5번째 칸.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 한 사람이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누구였어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군수 X요.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하고요? 지지만 결정하고 시설 결정은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행은 우리 생활 권역에서 진행이 된다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지역이 네 글자 어디예요? 특광시군이죠. 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죠.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특광시군에게 해제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은 뭐 하라고요? 해제하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직접 해제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그러니까 지가 애당초 시설 결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결정을 한 적이 없으니까 지가 해제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정한 사람만 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광은 지가 직접 해제하면 되지만 시장군수는 지가 해제할 수 없으니까 지 윗사람 누구한테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 올리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해제한다. 그냥 말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한다고요? 지지만 결정한다고요. 시장군수는 시설 결정한 적 없고 시설 해제할 수 없다고요. 그냥 첫 표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49쪽이요. 그러니까 굵은 6번. 다음에 죄송합니다. 48쪽에서요. 그러니까 굵은 5번 해제 공고 들어오면 몇 년 내 해제하라고요? 1년 내 해제하라고요. 저 아래 문장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해제를 공고받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해제 공고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시설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점 소규모 시장군수는 시설 해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지 윗사람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한다. 해제 결정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1년 내 해제 결정해야 된다가 있죠. 다음 49쪽이요. 10년 미집행이고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없으면 얘는 그 다음에 보실 걸로 몇 년 미집행이면 꽝이에요. 7번 그러니까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는 거죠. 효력 상실 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요 어디에 그러니까 뭐 예를 몇 년으로 할까요? 2001년이요. 그러니까 2001년 그러니까 5월달에 무슨 시설 결정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시설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설 결정하면 뭘 못하게 돼요? 건축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건축물을 못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2010년 됐습니다. 뭐 10년 미집행, 10년 도나도록 착수를 안 하고 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니죠. 10년 미집행이라고 해제 신청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먼저 문장부터 보고 가시죠. 그림 아래 문장이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실체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그러니까 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 시료가 다음 장 몇 년이라고요? 20년이죠. 시료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그거 보시죠. 그러니까 2001년입니다. 이때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8년 됐다고 치자고요. 2018년 됐고 만약에 2020년까지 미집행이면 그러니까 실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20년 그 4월 말에 착수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몇 년 내외 착공 일정이요? 3년 내외 착공 일정이죠. 그러니까 2018년 됐을 때 A, 그러니까 얘는 1단계에 포함돼서
곧 3년 안에는 착수한다 라고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면 2020년, 그러니까 4월달 되기 전에 착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은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B의 경우요. 이때도 해제 신청할 수 없죠. 그러니까 B,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요. 2018년 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3년 안에 착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2020년 되도록 착공할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B1요. 그냥 멍한 B1요. 2020년 될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고 있다가 2020년 돼서 실효됐으니까 이제 뭘 할 수 있게 돼요? 시설 부지 결정되면 건물을 못 짓게 되는데 실효됐으니까 시설 결정이 없어졌으니까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이렇다고요. 근데 공법 요 정도 공부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좀 똘똘한 B2 어차피 관청에서 2020년까지 사업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단기별 뺑계를 수립하지 않은 게 사업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뭉하니 기다릴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해제 신청 들어가자고요. 어차피 너네들 2020년까지 안 할 거잖아. 2020년까지 안 하면 어차피 해제될 거잖아. 안 할 거니까 지금 해제해 달라고. 그러니까 1년, 2년 좀 땡겨서 해제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탕으로 깔리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에 가서요. 그러니까 49쪽 제일 위에는 굵은 6번 표, 그러니까 표가 위에서 아래로 4줄이라고 치고요.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10년 49쪽이요. 굵은 6번 표요. 49쪽 표 보시고요. 49쪽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첫째 줄, 첫 번째 칸에다가 시군, 그러니까 누구에게 해제 입안 신청하고요. 시장군수에게 일단 해제 입안 신청하고, 시장군수가 해제하겠다. 그러면 좋은 얘기고, 해제 못하겠다. 3월 안에 대답을 안 돼. 해제 못하겠다. 버티면. 둘째 줄,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 그러면 도지사가 해제하겠다. 그러면 다행이고, 2월 지나도록 2월 안에 대답을 하는데 해제 못하겠다. 그러면 셋째 줄 누구에게요?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줄 시장군수에게 해제 입안 신청, 둘째 줄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 셋째 줄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 한다고요. 됐습니다. 뭐 그거면 되고요. 다음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51쪽에 그러니까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섞여 있으니까 같이 보고 가시죠. 52쪽에 6장 3절 그러니까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편한 것도 좋지만 너무 넓어졌군요. 그러니까 시설사업이요.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52쪽 6장 3절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도시공계획사업,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줄 공익사업은 행정계획 2개, 3개 세우고 사업에 착수하게 되죠. 둘째 줄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52쪽이요. 그러니까 52쪽이요. 쪽수요. 52쪽이요. 쪽수를 그래서 크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변환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되죠. 표의 셋째 줄이요.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설 부지 위치를 결정하죠. 국시대가 결정합니다. 시행자가 설계도 써내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실시계획 써내서 국시대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뭐 그걸로 끝이죠. 그거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다 도로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다 도로 내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결정하고요? 국시대인 거죠. 뭐 국시대가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면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그 뭐요? 그러니까 공주 또 뭐 어디 뭐에서 뭐 어디 그 옆으로요. 그러니까 뭐 청양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같으면 충남도지사, 경기도에 10개 시군이면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천안의 도로, 수원의 도로면 그러니까 천안시장, 수원시장. 그래서 그 31명 중에 누구 한 명이 결정하는 거지 31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시행자는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도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중앙 분리대인지 중앙 분리선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인도는 어떻게 하고 가로수는 뭘 심고 도로 밑에 파이프는 뭘 묻을지 말지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쓰는 거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실시계획서 내서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실시계획 인가 누가 위치 결정 누가 했어요? 국시대. 설계도 결정 누가 하고요? 국시대가 하죠. 그러니까 설계도의 가장 핵심 사항, 중요한 사항 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들어가죠. 그래야 돈 주고 살 걸 정해야 돈 주고 사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고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토지 등의 매수부터 시작합니다. 협의해서 매수,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 할 수가 있죠. 강제 매수를 뭐라고 하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익사업이니까 이러저러한 혜택 조항이 있고 뭐 사업 다 끝났으면 뭐 공사 끝으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붉은 1번 시설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도시군계획설 사업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가 쪼갤 수 있다.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시행자가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표가 6칸 첫 번째 칸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52쪽 제일 아래 굵은 2번형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첫 번째 칸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 국가, 지방은 행정청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자 세 번째 칸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 민간은 민간이죠. 네 번째 칸 도시군계획설 사업, 문화센터를 만들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요. 지역 주민이 4글자 뭐예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하는 게 원칙. 나머지들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다음 쪽 와서요. 53쪽.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이 사업하는 게 원칙.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 충남 10개 시군 애짓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그러니까 관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민간 지정 요건, 민간 수용 요건 이쪽 수용 방식의 수용을 통한 시설사업과 수용 방식의 개발사업 딱 두 번 나오죠. 딱 두 번 다 민간 수용 요건 그거 갖고 7번 나왔는데 7번 중에서 분수 얼마 갖고 숫자 나온 적 한 번도 없다고요.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아닌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 어찌고 저찌고 그다음에 쪽수 어찌고 저찌고 뭘 소유도 하고 동의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청, 그러니까 공기업은 요건 갖추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4번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뭐 행정청 다시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시행자요. 그러니까 국가, 그다음에 지방이 특광시군이죠. 그 특광시군이 원칙이고요. 도지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기업도 그러니까 민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요. 53쪽 제일 위에서 셋째 줄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공익사업인데 지 맘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4번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행정소송, 상급청의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시군 처분에 대해서는 도에, 그러니까 시도지사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상급청이 없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청이 없으니까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라고 보고요.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상급청으로 보고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3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에서 인가를 받고 점. 그러니까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인가를 하고 동그라미 3번. 어지간한 결정 다 공람. 6글자 주민의견 청취 절차 거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27가지 한 방에 처리해 준다.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54쪽 제일 위에요. 그러니까 그 5칸. 첫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27가지 서류를 같이 붙여서 넣을 수 있죠. 두 번째 칸 누구한테요? 실시계획 인가권자예요. 두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하는 사람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사람이지 농지전용 책임자가 아니죠. 세 번째 칸 농지전용 책임자, 산지전용 책임자, 관청끼리 다 협의를 합니다. 네 번째 칸 아래에요. 27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결됐다고요. 안 돼야. 그 땅은 안 돼야. 그러면 다섯 번째 칸 아래 실시계획 불인가를 때리겠죠. 네 번째 칸 27가지 모두 통과됐다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죠. 첫 번째 칸 서류 다 냈습니다. 세 번째 칸 관청끼리 협의가 다 끝났죠. 다섯 번째 칸 그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스톱 서비스. 그 아래 표요. 그러니까 표 5칸. 다섯 번째 칸.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땅바닥 손대는 것을 개발행위 끝났으면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아야죠. 세 번째 칸 건축법 땅바닥 손대고 거기다 지붕 있는 건축물까지 올리는 거죠. 건축허가 받아야 되고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건축허가 받고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주택법이요. 셋째 줄 땅바닥 손대고 지붕 있는 거 올리고 집 30채 이상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끝났으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자 처리되면 중자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중자 처리되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굵은 4번 시설사업 시행 양과로 1번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뭐 여러 가지 혜택 3가지가 있다고요. 일반 사적인 개발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3가지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타인토지 출입 등 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공짜 복사 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성달 서류 도달 시키는 것 대신에 반송되어 오면 법원 게시판에다 붙여놓을 수 있다. 공시송달 할 수 있다. 55쪽에 양괄 2번 수용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이니까 모든 시행자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모든 시행자 다 수용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수용에 대해서는 땅 뺏는 법 적용한다. 그런데 뭐 그 박스는 뭐 깊게 볼 내용은 아니고요. 뭐 7번 보시죠.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서 그러니까 수용을 하려면 상위 대상 목록이 있어야 되죠. 근데 목록이 달랑달랑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목록이 무슨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업 인정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냥 요게 다인 거죠. 그래서 결론이요. 그러니까 7번이요. 그러니까 이쪽 목록 발표됐으면 이쪽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목록 발표됐으면 사업 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목록 발표됐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치자.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일 아래 표요. 그러니까 둘째 줄 검은 바탕 시설 사업에서는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에 수용 대상 목록이 포함됩니다. 그다음에요. 그 아랫줄 개발 사업에서는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에 수용 대상 목록이 포함되죠. 그 아랫줄 정비 사업에서는 두 번째 계획 사업 시행 계획서에 목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시공계획 사업, 공익 사업에서 수용 대상 토지의 목록을 발표하면 동그라미 1번 시설 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동그라미 2번 개발 사업에서 개발 계획으로 수용 대상 토지 목록 고시가 있으면 3번 정비 사업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목록 발표했으면 인 거죠. 목록 발표했으면 제일 아래 두 줄 화살표 토지보상법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발표할 필요가 없다. 제일 아랫줄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러세요. 그러니까 56쪽에 동그라미 3번 1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 목록 발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목록 발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작은 2번 재결신청 둘째 줄 시행공법에 재결신청 딱 4번 나오는데 모든 재결신청 다 언제 안에만 하면 되고요.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건 그렇게 외우는 게 낫다고요. 결정신청, 결재신청, 그러니까 재결신청이 무슨 말인지 뭐 한두 번 설명드렸고 그거 다시 할 필요 없고요. 재결신청은 우리 시험공법에서는 재결신청은 다 시행기간. 동그라미 4번이요.
부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부지가 아닌 옆 땅은 수용할 수 없죠. 수용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 있다. 양보한 선물 기타. 그러니까 비용은 다 지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해가 세 줄이요. 그러니까 둘째 줄 행정계획. 국가 세울 때는 지가, 지방 세울 때는 지가. 행정청에 앉아라 행정계획 세울 수가 없고.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 국가 할 때는 지가, 지방 할 때는 지가, 행정청에 앉아갈 때는 다 지가 부담한다. 지가 부담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 표요. 뭐 딱 지문 한 번, 두 번 흘러가는 걸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기출문제 한 번 나오고 나면 또 뭐 마르고 닳도록 나오니까 보도록 하시죠.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행정계획 비용도요. 그러니까 그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도와준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행정계획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 두 번째 칸요.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계획 수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세종에서 뭘 해서 공주에서 큰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주한테 돈 좀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칸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다른 관청 보고 지방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넷째 줄이요. 세종시에서 뭘 해서 이 금강, 그러니까 보 등등등, 그러니까 그 한강, 그러니까 그 주요 수계요. 그러니까 그 하천 관리청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럼 하천 관리청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죠. 역시 두 번째 칸 관청이 아닌 자는 공공시설 관리자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다섯째 줄이요. 그러니까 시설사업 공익사업이니까 도와주겠다고요. 동그라미 1번 국가가 행정청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국가나 지방이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전부를 도와주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이 도장만 받아놓고 떼돈을 벌어 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표의 여섯째 줄이요. 이건 사업 비용에 대한 거죠. 콘크리트 값을 도와주겠다는 거지 직원 휴가비를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요.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제외한다. 여기까지고 이제 설교도대로 사업이 끝났으면 끝난 거죠. 준공검사로 사업이 끝나게 된 겁니다. 자, 이상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문제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어떻게 아무튼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기도 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에 앞으로 가셔야죠. 앞에 몇 쪽인가요? 45쪽이요. 문제집 45쪽. 아, 이런 설명이 좀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45쪽이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종류와 해당 시설 연결로 틀린 것은 뭐 이건 뭐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문제 나온 정도만 아시면 되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폐차장, 쓰레기 처리하는 것들은 교통이 아니라 환경기초 시설입니다. 동그라미 5번 하수도도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물이죠. 폐차장도 쓰레기고 쓰레기 처리하는 건 환경기초 시설 53가지 7가지 시설군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형. 뭐 동그라미 1, 2번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계획에다가 KTX 쓰시고요. KTX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회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뭐에 신문이나 TV 뉴스에서요. KTX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원이다 아니다. 그것 갖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소송이 되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법인이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설치한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 표시요. 국가가 관리할 때는 국가가 관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사선거고요.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국가 관리할 것은 국가 관리하고 지방이 관리할 것은 지방이 관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세모하시고 여기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 지상 따로 표시요. 지상. 그 다음에 수상공중 수중지하 따로 표시하시고요. 수상공중 수중지하. 우리나라의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 표시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다가 시설 설치하려면 위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근데 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그런 게 있는데요. 도시군관리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기반시설 지 맘대로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틀렸는데요.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 몇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세모하셨고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 그 공중 위에다가 지상 X 쓰시고요. 지금 동그라미 4번과 차이는 동그라미 4번은 지상과 다른 것들이 있었지만 동그라미 3번은 지상은 없고 다른 4가지만 있는 거죠.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 깊이, 기준, 설치로 인해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사선 긋고요. 뒤에 거 싹 X요. 그러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쓰시고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그 땅바닥에다 도로 만들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 땅 밑으로 고속철이 지나간다고요. 저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고요. 어떤 식으로는 영향을 미치죠. 그거에 대해서 돈 준다고요. 그것도 보상하겠다고요. 그러면 땅 주인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따로 법으로 정한다. 법을 그러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법 만들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냥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만 해놓고 안 만들고 있어요. 뭐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들지 않았다고요. 아무 의미 없는 조문이고. 그래서 3번. 그래서 토지보상 셋째 줄 토지보상법에 따른다. 그게 틀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광역시설 설치관리는 사선 긋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에 의함이 원칙이나 사선 긋고요. 7번 보시죠. 도시군계획시설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첫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도시군 네 글자 어느 지역 주민을 위한 거고요. 특광시군 지역 주민을 위한 거죠. 경부고속도로는 그다음에 좀 뭔가 KTX, GTX 이런 거는 한 지역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뭐 일반적인 게 있고 덩치 큰 것을 뭐라고 하고요? 둘 이상 덩치가 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광역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광역이니까 둘 이상이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뜻이라고요. 동그라미 5번 광역시설 그러니까 설치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에 따른다. 도시군계획시설 중에 일부이고 근데 좀 덩치가 큰 거니까 둘째 줄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협약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관리 할 수도 있고 협약 체결 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시군이 같은 도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윗사람이 설치관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틀린 것 3번. 그러니까 5번 문제요. 5번 광역시설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광역 얼마나 커서 광역이에요? 둘 이상이 광역이죠.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에 걸쳐 설치되거나 둘 이상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그라미 3번 광역 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 자체가 뭐라고요? 둘 이상 이러저러한 필요가 있고 둘 이상 이러저러한 필요 중에 광역 둘 이상 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도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국가계획 앞에다 영어 세 글자 뭐라고요? KTX 쓰시고요. KTX가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 목적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XX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공법에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한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5개밖에 안 돼요.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7번 보시죠. 원칙대로 가라고요. 설치관리 해야 된다. 설치 규정대로 따른다. 관리 규정대로 따른다. 근데 둘 이상이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4번 그게 틀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심하게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때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주민 편익 증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지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 동네에서 처리하지 않고 남의 동네에다가 맡긴다고요. 남의 동네에서 처리한다고요. 그럼 못된 동네들 보신 적 있어요? 지가 쓰레기를 만들었으면 지가 처리하지, 지가 안 하고 다른 동네에다가 다른 동네에다 다 갖다 버립니다. 들으신 적 있어요? 혹시 대한민국의 경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경기도 31군데요. 서울 전부 다요. 어디다 갖다 버려요? 인천에다 갖다 버리죠. 인천에 한강 나가는 쪽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뭐 서운동 위쪽인데요. 아무튼 김포 언저리 그쪽에다 갖다 다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고 한 2년, 3년마다 그것 갖고 그냥 이만큼 신문이나 TV 뉴스에 나온다고요. 인천에서는 니네들 때문에 우리 동네는 죽겠다. 그래서 인천에 그 동네는 여름밤에는 아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름에 문을 꽁꽁 막아놓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문만 열면 쓰레기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죽겠다. 와서 너네들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인천광역시장 하던 모 광역시장은, 일하는 동안에 아예 자기 집이 있고 관사가 있지만, 그냥 그 동네 전세 들어가서 그 동네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얘기했다. 아무튼 그렇게 살아본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동네는 그때마다 한 2년, 3년마다 인천과 경기도와 서울시 사이에서 뭘 체결한다고요? 쓰레기 처리장, 그게 지금 33군데를 위한 광역시설이죠. 그래서요, 인천과 경기도 31개 시군과, 그 다음에 서울이 같이 뭘 맺어요? 협약을 맺는 건데, 협약 갱신 때마다 그냥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좀만 더 쓰자, 좀 더 싸게 해주라. 이놈들아, 니네들 때문에 죽겠다, 돈 더 내라. 이제 못 들어와. 그런 거죠. 계속 다시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혐오시설을 다른 지방에 집어넣었을 때에는 셋째 줄, 이러저러한 사업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돈이라도 내놔라. 맞습니다. 틀린 것 4번. 다음 쪽이요. 7번. 7번 문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공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X요. 2번이 틀렸고, 숫자 틀린 건 틀린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실부터 3년 이내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해서 발표한다. OX. X요. 7번이요. 예산 배정 2년, 그 해 말, 그 다음 해 말, 2번만 지나면 됐죠. 몇 년 내 발표를 하고요. 2년 내 발표를 하고, 발표하는 내용이 몇 년 내외 착공 일정이고요. 3년 내외 착공 일정인 거죠. 2번, 3년이 틀렸습니다. 2년인 거죠.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가 수립하지만, 수립하지만, 사선극구요. 공고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할 수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공부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관계된 거죠. 국토계획법이니까 어지간한 것, 이거 발표도 역시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좀 세부적인 상황이고요. 지역 주민들, 7번요. 지역 주민들 궁금해 하잖아요. 언제 할지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책임지는 특광시군이 발표를 하는 거죠. 2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특광시군은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서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사업을 선정해서 이를 1단계에 포함시킨다. 당연한 얘기고요. 매년 검토해야죠. 4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동그라미 5번. 특광시군이 수립할 때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기 전에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협의해서 확정 발표를 하는 거죠. 협의가 그 전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7번 문제 틀린 것은 2번. 9번 문제요. 9번. 시설사업 설명으로 틀린 X요. 숫자요. 답은 5번이고 5번 숫자도 틀렸네요. 숫자가 초점이 아니지만 한국토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표시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숫자 다 틀렸고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동그라미 5번 시작은 한국토주택공사 X요.
동그라미 5번 옆에다가 크게 6글자 2줄이요. 6글자 6글자. 민간, 지정, 요건 쓰시고요. 민간, 지정, 요건.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아래다가 아랫줄로요. 민간, 수용, 요건 쓰시고요.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수용을 하려면 민간, 수용, 요건 딱 2번이죠. 그 분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요. 민간이니까 차라리 9번 문제에 동그라미 5번에 그러니까 쓰실 건 다 이쪽으로 왔군요. 그러니까 9번 문제 동그라미 5번에다 쓰실 건 뭐고요?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뭐가 있어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4가지가 있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그게 떠올라야 되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서 이 중에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거라고요? 민간, 지정 요건,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그래서 민간만 요건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요건 필요하지 않죠. 토주택공사 X 틀렸고요. 분수도 틀렸는데 분수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5번이 틀려서 답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같은 도. 관할구역이 소유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시행자를 정함이 있어 관계 시장군수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몇이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A, B 같이 걸려 있어서 서로 어찌고저찌고 해야 되는데 토닥거리고 싸운다고요. 그것 갖고 싸우냐? 내놔. 위에서 정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 2번 도지사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충남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쪼갤 수 있습니다. 몇 공구 몇 구간. 동그라미 4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공적인 땅은 공적 사업하는데 써야지. 내다 팔지 마라. 틀린 것은 5번.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1번 문제예요. 이게 좀 몇 번까지인가요? 꽤 많군요. 아무튼 좀 고생하시죠. 가시죠. 그러니까 11번. 그러니까 시설사업 틀린 X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숫자요. 없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중객설 사업은 도중객설 설치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중객설 사업이 도중객설 사업입니다. 2번 시행자는 도중객설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쪼갤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의 정책 등 물건을 수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앞에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죠. 뭐 민간은 수용할 수 없다. X요.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한 번이라도 다녀봤으면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러니까 걷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 세종 그러니까 고속도로예요. 그 민자로 하려고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그냥 돈을 또 있는 대로 다 그러니까 긁어가려고 해서 안 되겠다. 돈이 좀 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하겠다. 그렇게 바뀌었죠. 그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죠. 동그라미 4번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둘째 줄에 사업인정 아래 괄호 열고 2글자. 사업인정의 핵심이 뭐예요? 사업인정 4글자는 그러니까 외워주세요. 사업인정 4글자를 외워야 편해지죠. 이거 갖고 문제 40문제 중에 뭐 2문제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인정의 핵심이 뭐라고요? 목록이죠. 목록이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줄에 사업인정에다가 목록 쓰시고요.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인정 목록 보시니까 알겠죠. 첫 번째 줄에 뭐 틀렸고요? 도시군관리계획 X요. 칠판요.
그러니까 그 나성동 100번지 쪽에다 4차로 도를 내겠다. 선긋기도 바쁘지. 이때 뭐 이 땅에 뭐가 있고 뭐가 무슨 권리가 어떻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뭐가 있는지 돈 되는 돌덩이 나무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거 한 적 없죠. 그러니까 요거 하는 동안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서 수용 대상 목록은 무슨 계획에 포함되는 거고요.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X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시계획 그러니까 고시가 있은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목록 발표가 되면 목록 발표가 된 것으로 본다. 목록이죠. 그러니까 왜 뭐까 얘 틀리면 목 늘어나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그렇고요. 4번이 답이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 등의 확보를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할 수 있다. 위치결정 국시대, 설계도 결정 국시대, 조건을 건다. 다음 주에 개발행위에서 보겠습니다만 조건 거는 건 다 도와주는 거고 자랑스러워서 어디라도 다 붙는 거죠. 조건부 인가 가능합니다. 자, 틀린 것은 4번. 그러니까 13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비용부담으로 틀린 것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내용도 같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2, 4, 5 세 가지가 다 다음 주에 보실 개발행위 허가제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뭔가 보고 가시죠.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행정적 아닌 자가 도시계획설 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원칙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사업비용은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다 지가 부담하는 거죠. 어찌고 저찌고 단서가 붙기 전에는 다 지가 부담하는 게 원칙 맞습니다. 행정청도 지가 부담하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다 지가 부담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되는 건축행위 하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설치 비용을 납부한다. 너 때문에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돈 내놔. 그게 돈 내라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이죠. 그러면 누가 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타인 소유 타인에다가 그러니까 알파벳 A 그다음에 건축행위에다가 알파벳 B 누가 지금 떼돈을 벌어요? 땅 주인이 떼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건축행위 하는 사람이 떼돈을 벌어요. 건축행위 하는 사람이 떼돈을 버니까 건축행위 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죠. 토지 소유자 X요. 2번 틀렸고 3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 비용의 일부를 국가 지방에서 보조 용자해 줄 수 있다. 공익사업이니까 좀 도와줄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하는 시설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맞고 다음 주에 보실 거죠. 뒷문장 뺍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읽지 않겠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되는 건축행위 하는 경우 건축행위 완료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지위를 승계한 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떼돈 버는 사람이 내야죠. 이어지니까 이어지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15번 문제요. 15번 문제. 갑은 행정청이 아닌 자, 몇이요?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계획법 갑의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그러니까 1번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요약집 잠깐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요약집에 56쪽이요. 그러니까 56쪽 표 셋째 줄 동그라미 2번 관청이 안 자는 다른 지방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넷째 줄 두 번째 칸 동그라미 2번 관청이 안 자는 공공단체 보고 공공시설관리청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 뭐 그냥 그것만 갖고 지문 3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52쪽 문제의 52쪽에 15번 문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한 소유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갑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이니까 좀 도와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갑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지방자치단체에게 X, 비용을 부담하게 XX. 지방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서요. 직원 휴가비까지 보태주는 거 아니죠. 국가지방은 갑의 도시공계획설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X, 관리비 X. 동그라미 4번 국가지방은 갑의 도시공계획설 사업에 소요되는 조사비 X, 측량비 X. 그거 말고 콘크리트 값을 도와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갑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X, 둘째 줄,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비용의 그러니까 X, 부담시킬 수 X. 관청도 아닌 자가 관청 보고 공공시설 관리청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답은 1번. 그러니까 17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몇이요? 이런 요건들 놓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중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딱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죠.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매수 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중 지목이태인 토지를 매수할 때 설명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숫자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공계획설 채권 상환기한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맞습니다. 10년 미집행 어찌저찌고 매수 청구. 20년 미집행이면 꽝이잖아요. 전혀 관련도 없지만 채권 10년, 20년. 아무튼 전혀 관련 없지만 그렇게 외우시는 게 편하겠고. 그러니까 숫자요. 동그라미 4번. 비용무용 토지로 매수세금이 2천만 원 X. 얼마 초과요? 3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선거고요. 매수 의무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매수 의무자가 지방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과 4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4번. 그러니까 부재부동산 비용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 금액. 동그라미 3번. 매수세로 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이만큼 규정 있는 것 빼고는 공시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5글자요. 토지 등의 수익의 보상에 관한 법, 토지보상법 규정한다. 동그라미 5번. 매수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10년에 6월에 2년이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 그냥 간단한 숫자가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 더 남았네요. 고생 많으시고. 19번 문제요. 19번 문제.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안정된다. OX. O 맞죠? 출판요. 10년 미집행 후 지목이 대이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0년에 6월에 2년. 어찌고 저찌고 허가받아 3330 할 수 있다. 옳은 것도 확실한 거 알고 있으면 지금 15초짜리 문제죠.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일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시면 5초짜리 문제라고요.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막 다 있기도 하는데 꼭 틀린 것은만 그러니까 정답이 선명한 게 아니라 옳은 것도 정답이 선명하죠. 동그라미 1번 옳은 거 알고 계시면 끝났잖아요. 나머지에서 또 답이 나오면요. 경사한 거죠. 공부보다는 친구들까지 다 합격하잖아요. 나중에 공동중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설지원 공시에서부터 10년 이내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출판요.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시행자가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시행자가 매수라는 거지 땅 주인이 사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10년에 6월에 2년이죠. 동그라미 3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으면 3개월 X, 6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에서 알리는 거고요. 4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1년 X, 2년에 매수해야 되고. 5번. 매수 청구받은 토지의 매수세금으로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X요. 그러면 있다도 X요. 있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채권 아래다가 지방 그 아래다가 숫자 1, 2 쓰시고요. 채권은 누구 마녀?
지방자치단체만, 지방도 몇 가지 경우에만요. 2가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 그러니까 21번이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 및 해제 공고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2번이 맞고요. 뭐 동그라미 1번. 대각선 보시는 게 훨씬 낫죠. 읽어가시기 전에. 아무튼 그거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대각선 보시는 연습하면 훨씬 편해져요.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효력을 잃는다. 표시요. 효력을 잃는다. 몇 년 미집행이면 꽝이라고요. 20년 미집행이면 꽝이죠. 따라서 첫째 줄 끝에 10년 X, 셋째 줄 가운데 10년 X, 셋째 줄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시도사, 대도시장, 그러니까 시설 결정,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 전환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시댁이 결정을 했죠. 국시댁 결정했으니까 시댁지가 결정했는데 효력을 잃으면 그것도 알려줘야죠. 2번 맞습니다. 3번 특별시장, 공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 시설이 뭐요? 괄호가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실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선 그 구역 현황과 단기별 집행 계획을 해당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X요 표시요 보고한다. 해당 셋째 줄 끝에 해당 지방의회에 특광시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거죠. 그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러니까 해당 국토부 장관 이거 자체가 틀린 표현이죠. 국토부 장관이 국가인데 해당 국토부 장관이 없고 그럴 수가 없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해제를 명할 수 있다 XXX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그렇게 해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해제를 공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용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내 해당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할 수 있다. 아무튼 뭐 공법에서는 이건 좀 그렇고요. 할 수 있다. XX 해야 한다. 해제 공고받았으면 1년 내 해제하고 시장군수는 지가 할 수 없으니까 도지사에게 올리요. 그러면 1년 내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그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시설이에요. 근데 시설이 가장 내용으로 이해할 때는 어렵습니다. 오늘 수업 빠진 누구한테 설명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문제 그것만 골라내시면 되는 거죠. 문제 그 중에 OX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국토계획법 남은 거하고 농지법을 할 거죠. 예,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